문학으로 보는 인간의 생애. 8화 앵무새 죽이기. 차별과 혐오를 먹고 사는 사회. 앵무새 죽이기는 책 제목이 무슨 뜻인가 궁금한 책 중 하나입니다. 왜 죄 없는 앵무새를 죽이는가? 그런데 그게 바로 이 책의 제목이 된 이유예요. 왜 죄 없는 앵무새를 죽이는가 하는 의문 말이죠.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원제인 To Kill a Mockingbird에서 마킹버드는 앵무새로 번역했는데 사실 이 단어는 초기 번역에서 잘못한 거고요. 원래는 미국 남부지방에 있는 흉내쟁이 집박이라는 새랍니다. 하지만 이미 앵무새로 많이 알려졌는데다가 흉내쟁이 집박이 죽이기는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앵무새 죽이기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진 루이스 핀치인데요. 정식 이름보다는 주로 스카웃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여자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6살에서 9살까지 3년 동안 겪은 일을 그린 소설이에요. 작가의 체험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곧 작가 자신이라고도 하죠. 변호사인 아빠와 4살 많은 오빠가 식구예요. 처음 일부는 미국 남부지방에서 자라는 여자아이의 일상과 상황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글이죠. 세밀하지만 정감 어린, 그리고 딱 그만한 나이의 눈으로 보는 세상과 사건들이 나와 있어 꽤나 생동감 있고 진정성 있는 내용들입니다. 어린 시절 시골에서 자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때의 감성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일부만 보면 매력적인 성장소설 정도로 보여요. 가끔 놀러오는 옆집 아이, 다양한 동네 사람들, 그리고 한 동네에 꼭 하나씩 있는 괴이한 소문이 있는 집도 있죠. 이 소설에서는 주인공의 바로 옆집인 부 레들리 집인데요. 청년 시절 정신병으로 가족을 찔렀다가 유폐돼서 두문분출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집은 아이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인데요. 그 집에 가서 터치하고 오기 같은 놀이를 담력시험으로 하는 그런 집이죠. 그런데 일부 마지막에 가서 이 소설의 진짜 내용이 정말 아이들에게 맞는 방식으로 등장을 합니다. 스카웃의 아빠인 에티커스 핀치 변호사가 깜둥이 애인이라는 소문이 등장을 하고 그로 인해 스카웃과 그의 오빠인 잼이 곤란을 겪게 되거든요. 2부에 그 문제가 제대로 등장을 하는데요. 에티커스 변호사는 백인 여성을 강간했다는 누명을 뒤집어 쓴 톰 로빈슨이라는 흑인을 변호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작품은 1930년대 미국 남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863년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선언하고 북군이 승리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노예 해방이 되었지만 흑인에 대한 대접은 사실 그전과 달라진 게 별로 없었어요. 법은 멀고 차별은 가까웠죠. 1964년 미국 내에서 흑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는 민권법이 제정된 후에도 실제적인 차별이 어느 정도는 지속되었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 1930년대 노예 해방을 반대했던, 그러다 전쟁에서 저 억지로 노예 해방을 해야 했던 남부라는 배경 자체가 흑인에 대한 감정이 어떤지를 잘 말해줍니다. 그럴 때 흑인을 진정으로 변호하는 변호사라는 것은 사실 흔하지도 않았고 있다고 해도 목숨을 내놓아야 했기 때문에 곧 멸종되고 나는 종류의 인간인 겁니다. 실제로 에티커스 변호사도 한밤중에 낯선 무리에 둘러싸여 일촉즉발의 상황에 처하기도 했지만 아빠의 말을 무시하고 따라온 아이들, 그 중에서도 스카웃이 달려들어 아빠를 보호하기 위해 애썼기 때문에 차마 그 무리들은 에티커스 변호사를 해하지 못하는 일도 겪습니다. 아이들은 법정에서 결국 그들의 아버지가 톰의 무죄와 사실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유월 집단의 식구들이 짜고 치는 거짓말이라는 것을 거의 증명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배심원들은 그 명백한 증거에도 유죄를 선고하죠. 백인과 흑인의 진술이 엇갈렸을 때 아무리 진실이라도 흑인 편을 드는 법정은 그 당시에는 어디에도 없었거든요. 진실보다 중요한 것은 피부색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톰의 무죄를 알았을 겁니다. 결국 이 과정에서 읍내의 웃음거리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유월은 앙심을 품고 있다가 어느 날 술에 취해서 발표회를 끝내고 밤길을 걸어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들을 습격합니다. 이 소설에서 유월은 백인인 것만 빼면 그냥 쓰레기라고 묘사됩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에티커스 변호사에게는 차마 못 덤비고 그들의 아이들에게 칼을 휘둘러 죽이려고 했으니까요. 그 과정에서 오빠는 팔이 부러지고 그야말로 위기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이때 이 아이들을 구한 것은 바로 옆집 살던 마치 오페라의 유령 같았던 브래들리였습니다. 아이들의 목숨이 위태로운 것을 목격하자 몇십 년의 은둔을 청산하고 밖으로 나온 거죠. 레들리는 격투 과정에서 유월의 칼을 빼앗아 그를 죽이게 되는데요. 읍내의 보안관은 그 사정을 덮기로 합니다. 유월이 자신의 칼에 찔려 죽었다는 것으로 마무리돼요. 스카웃은 무 레들리를 다시 자신의 집으로 바래다 주며 레들리 집 쪽에서 동네를 바라보게 되죠. 단 한 번도 바라본 적이 없는 방식으로 바라보니 또 다른 풍경이 펼쳐지더랍니다. 앵무새 죽이기는 인종차별 문제를 다루는 작품입니다. 앵무새 죽이기에서 아이들은 공기총을 선물 받게 되는데 이때 아버지에게 앵무새를 죽이는 것은 죄가 된다는 말을 듣게 돼요. 이유를 묻자 앵무새는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고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주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서의 앵무새는 사회적 약자를 의미해요. 인종, 성, 나이, 재산 등 우리에게 사회적 약자들은 늘 존재하거든요. 이 책의 제목이 앵무새 죽이기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책은 인종차별 문제를 다루는데도 인종차별이 비교적 약한 여러 시대, 여러 사회에서도 읽혀집니다. 앵무새가 의미하는 사회적 약자들, 그러니까 성, 나이, 정체성, 재산 등에 있어서의 차별들은 어느 사회에서든 존재하거든요. 이 책에서 제시하는 해법은 주류인 사람들이 입장을 바꾸고 관점을 바꾸면 이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그에 맞춰 행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이들의 목숨을 구한 것은 백인 사회에서는 왕따를 당했지만 그래도 백인인 옆집의 부 레들리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 집에서 바라본 풍경이 달라 보였다는 마지막 문구가 사실은 앵무새 죽이기의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문구이기도 하고요.